방금 전화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이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다. 굉장히 흔하게 말씀하시는 증상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협심증이 아닐 경우 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아픈 부위를 갖다가 정확히 손가락으로 딱 여기 하고 찝을 수 있다든지 또는 아픈 부위가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경우에는 심장으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이 좀 네. 적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심근경색에 대해서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돌연사의 위험이 크다고 하니까 일단 발생했을 때 재빨리 병원으로 먼저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빨리 네. 오는 게. 네, 맞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뭐 시간은 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이런 심장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곧 생명이 되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심근경색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심장 근육이 그때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심근경색 자체가 위험하긴 하지만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으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한 50%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6시간 이내에 치료를 해줘야 아주 효과적인 치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늦어도 한 12시간 전까지는 병원에 오셔야 우리가 응급 시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런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한 0.5에서 1%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시간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네.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119로 급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네. 그리고 이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시간 동안에도 좀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한번 스튜디오에서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저도 그 중요성을 많이 들어선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 저도 주변에 심장 질환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한번 예. 제가 직접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아, 예, 자원을 하셨군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시연자를 한번 모시고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네. 스튜디오에서 심폐소생술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일단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진 분을 제가 만난 상황인 거죠. 네. 네, 우선은 의식이 없는 환자분을 발견했을 때는 네. 환자의 의식 상태와 그리고 호흡의 유무를 체크하시게 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네. 아니요, 안 괜찮아요. 네. 일단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네. 일단 주위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해달라 그러고 네. 요즘은 이제 주위에 자동 제세동기가 많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동 제세동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네. 제가 주변을 먼저 살펴보고 네. 저기 빨간 넥타이맨 아저씨. 예, 예. 네. 아, 정확하게 찍어서. 아니, 전화요? 네, 예, 예. 왜냐면 제가 직접 찍지 않으면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해주세요. 전화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제세동기 정확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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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바로 가슴 압박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가슴 압박은 가슴의 정중앙 부위에 양손을 깍지를 끼워서 손바닥 아랫부위에 이 두툼한 부위에 힘이 가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십니다. 그래서 양손을 깍지 끼고 그다음 어깨가 환자의 가슴 위에 수직으로 위치하도록 네. 하는 것과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고 펴져야 힘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죠. 네. 그래서 속도는 대개 1분에 한 100번 내지 120회 정도의 속도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환자의 가슴이 대개 한 5 내지 6cm 정도 압박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해야 되고 가끔은 이제 환자의 갈비뼈, 늑골이 혹시 손상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하는데 네. 사실은 늑골은 100% 회복되지만 심장이라는 거는 한번 망가지면 소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심장에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제가 지금 심폐소생술 시행하는 분은 근육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잘 안 들어가는데. 힘을 좀 더 많이 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깊이가 한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가요? 네, 한 5 내지 6cm니까 생각보다 많이 압박이 돼야 됩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혹시 약간 이 중앙 밑에 부분은 명치잖아요. 이 부분 누르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래쪽 보이잖아요. 부위를 누르게 되면 네. 잘못하면 내부 장기가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가슴 중앙 부위 그리고 과거에는 뭐 양쪽 유두 그러니까 그 젖꼭지 사이를 누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선택됩니다. 네. 이렇게 최소 4에서 5cm 이상을 빠르고 강하게 압박해서 한 30회 정도 실시를 하는군요. 네. 네. 아,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생명을 좀 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기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시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들어가 감사합니다. 주시고요. 아마 이게 좀 힘들 수도